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 클릭했고요. 여기에 이제 적는 것을 일단은 163페이지 2번에 있는 글처럼 적어볼게요. 제주도의 겨울바다를 느껴보세요. 엔터 치고 엔터 한번 쳐서 샵 제주도 엔터 스페이스바 샵 겨울바다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게시물에 추가해 보시면 여기 사진 동영상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을 눌러서 사진 동영상 추가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그걸로 넣으셔도 되고, 없으신 분은 문서에 쓱싹 블로그에 동영상 하나 있죠? 요걸로 넣을게요. 네, 요 두 번째 거. 얘가 사진 동영상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고 게시를 누르시면은 사진이나 동영상 아무거나 하라는 거죠? 예제에서는 동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사진을 올려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진과 동영상이라고 했을 때 동영상은 오토플레이가 돼서 바로 재생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바로 플레이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려보시면 돼요. 다시 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를 잠시 클릭해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게시물을 적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내용에 대한 건 16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만 올리고 싶다 하고 할 때는 여기 AA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들을 깔아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요 웃는 얼굴은 이모지예요. 그래서 글만 적으면 너무 삭막하니까 중간중간에 아이콘을 이용해서 좀 꾸미고 싶다 할 때 이모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뤄보셨겠지만 이게 사진 동영상인데요. 사진을 여러 장을 넣으실 때는 첫 번째 넣은 사진의 모양에 따라서 뭐 가로냐 세로냐 아니면 정사각형이냐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요거는 메신저, 뭐 이건 기본활동, 체크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예약글을 올릴 수가 있기는 한데, 예약글을 쓰실 때는 메타 비즈니스 수트를 들어가셔서 예약글을 적을 수가 있으므로 그냥 이 상태로는 예약글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넘겨서요. 스토리는 조금 이따 보고 17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이 책에서는 페이스북으로 상품 공유하기를 했지만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화면은 그대로 두신 채로 위에 새 탭을 하나 열게요. 그리고 네이버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잠깐 들어가 주시겠어요? 자, 블로그에서 어떤 게시물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아무거나. 저는 요걸로 그냥 해볼게요. 이 게시물을 URL 복사를 누르면 블로그의 게시물이 복사가 되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여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에 대략적으로 적어 볼게요.
뭐 멘트는 171페이지를 보고 대충 적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추운 겨울 아령에 대한 건 아니라 대략적으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적고요. 요 앞에다 샵 이런 식으로 적고 이 밑에다가 아까 복사한 걸 붙일게요. 사실은 요걸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경우보다는 비틀리로 줄여서 붙여요. 근데 일단 지금은 거기까지 들어가면 어려워 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그냥 이 주소를 그대로 넣어 보았어요. 자, 이렇게 참고하실 페이지는 171페이지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고 게시 누르면 채팅 안 할 거니까 나중에 하기.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는 블로그의 썸네일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3줄 넘게 적었더니 더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 블로그로 넘어와져서 이 긴 내용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페이지 화면에서 여기 집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의 뉴스피드가 보입니다. 위쪽에 스토리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스토리 만들기가 나와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사진 스토리나 텍스트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뜹니다. 자, 텍스트 스토리 만들기 클릭 하시고 여기 입력하세요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텍스트로 스토리를 만들게 합니다. 이벤트나 소식을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스토리는 24시간만 노출됩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글씨체는 단순과 깔끔, 화려화 등의 글씨체가 있고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배경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배경을 누르시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다 되신 분은 스토리에 공유하시면 스토리가 올라갑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올려보신 분은 사진 스토리도 시도해 볼게요. 스토리 만들기 하고 사진 스토리 만들기. 요거 168페이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진은 아무 사진이나 본인 마음에 드는 사진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텍스트 추가하면 사진에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게 떠요. 사진으로 스토리 만들기 합니다. 글씨 고르고 크기는 요 가장자리에서 늘려서 글씨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진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추거나 회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버튼 추가를 하면 이렇게 샵 보기라든지 웹 링크 버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알아보기 해서 아까 만약 블로그 주소를 넣으면요. 그 블로그로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넘어가지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탭 있으니까 제가 여기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스토리에 공유해서 올려보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올라가지고 그럼 누군가가 제 스토리를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게 텍스트 스토리죠? 요거는 아까 사진 스토리인데 제가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눌렀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넣었던 블로그의 어떤 창으로 넘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사진 스토리 그리고 텍스트 스토리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보았는데 사진 스토리나 텍스트 스토리나 마찬가지로 여기 적혀 있듯이 내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거는 지금 우리 페이지이기 때문에 지금 친구한테 전달될 게 없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내 계정에 스토리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나랑 이제 팔로우 즉 친구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뉴스피드 상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치가 돼 있는 거는 보통 24시간 정도 보여지고 사라집니다. 요거는 이제 페이지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개인 계정으로 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개인 계정에 보면은 이 밑에는 이렇게 게시글들이 보이지만 이 위쪽에 뭐 민규, 박보배, 뭐 김광술 등등의 이런 것들 보이죠?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바베큐를 스토리에 누군가 올렸네요. 그럼 요 박보배란 사람은 뭐 올렸나 봤더니 낮 산책 괜찮네 라고 10시간 전에 올렸어요. 요게 지금 저한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를 지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라. 나는 이걸로 고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넣어서 꾸미기도 했네요. 자, 요런 것들을 그냥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 스토리라는 것들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내 팔로우들 그러니까는 만약 스토리라고 했을 땐 우리가 페이지라고 했을 때는 페이지의 팬들한테 24시간 동안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우리가 페이지에 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안 보여요. 어차피 24시간 후면 사라질 거고요.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4시간 후에 사라질 글들을 왜 올려요? 지금 상황 같은 거를 간단히 올려서 알리고자 할 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게시글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피드도 블로그랑은 좀 다른 점이요. 여기 올린 글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휘발성처럼 사라지거든요. 나중에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 올린 것들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 스토리에 올려놓은 것들은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게시글보다 일단 먼저 보이죠. 그래서 그냥 궁금하면 눌러서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고요. 또 마케팅 용도로도 물론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까 만약에 내게 어떻게 뜨는지 스토리가 어떻게 뜨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은요. 아예 여러분들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 계정 말고 다른 분들 계정인데요. 아까 을지로 마켓을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에 있을 거니까 여기 을지로 마켓을 제가 만약 팔로우를 하잖아요. 팔로잉이 됐고 그러면 이 을지로 마켓이 제 홈에 보시면 아이고 여기 왜 안 뜨지? 아직 안 뜨네. 자, 잠깐만요. 원래 이 부분에 이게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떠 있네요. 바로가 아마 제가 팔로우를 나중에 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제가 을지로 마켓을 만약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페이지에 여기 지금 찾아 들어와서 여기 만약 눌러보면은 소식 보기에서 역시 올려놓으신 게시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지금 12분 전, 9분 전에 이렇게 올린 게시글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바로 해서 그런지 지금 저기 스토리 위치에 뜨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을지로 마켓이 이후에 나중에 이제 다시 스토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제 페이지에 뉴스피드 상단에 뜨겠죠. 요 위치쯤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시 계정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게시물, 정보, 언급, 리뷰, 팔로워 등등이 있어요. 여기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다루면서 어떤 정보들을 적어 넣는 공간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옆에 보시면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보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내 계정에 게시물이 도달이 됐는지, 그러니까 몇 명이나 요걸 도달해서 봤는지, 참여를 했는지, 요런 내용들을 볼 때 쓰시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프로페셔널 대시보드에서는 회원님의 페이지가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고, 컨텐츠들은 어떤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고,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와, 그리고 광고 센터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게시글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를 눌러보시면요. 메타 비즈니스 수트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약글을 쓰실 때 또는 광고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예요. 자, 요런 플래너가 나오죠. 위에 보시면 만들기에 게시물 만들기라면 게시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게시물이나 스토리 또는 광고까지 다 가능해요. 게시할 위치는 지금 내 페이스북 페이지만이 아니라 만약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결한다면 여기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같이 게시가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지가 여러 개인 경우는 페이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게시글을 쓰는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 미디어에서 사진 추가나 동영상 추가를 눌러서 추가를 해볼 건데 지금은 그냥 사진으로 넣어볼게요. 아무 사진이나 일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진 넣고 싶으신 분은 여러 개를 넣으셔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넣으실 때는 당연히 미리 캠퍼스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예쁘게 만든 그런 사진을 넣으실 거고요. 인스타그램에 한꺼번에 올리실 때는 최대 10장의 사진을 포함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기 사진 들어간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게시물 상세 정보 텍스트에다가 게시글을 적으면 여기 이제 게시글이 적힐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지만 지금 적는 거는 염소 농장에 다녀왔어요. 예, 안 다녀왔어요.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적은 게 이 부분에 적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한 5줄 적어 볼 거예요. 제주도가 왜 갑자기부터? 네, 요거 누르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물론 여기 비틀리를 이용해서 URL을 줄여 놓으면은 그 URL로 넘어가게도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옆에 보면 예약 옵션에 지금 게시가 있고 예약이 있고 임시 저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게시글을 이렇게 적은 것을 예약을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만약에 6월 9일 지금 기왕에 지금 8시 52분에 올려지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 공개를 하겠다.
해서 예약을 하면은 그 게시물이 그 시간에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일반 계정에서는 예약글을 걸 수가 없지만 페이스북의 페이지 계정에서는 지금처럼 예약글을 걸 수가 있고요. 또 차이점은 게시글, 일반 게시글, 그냥 개인 계정의 그냥 일반 게시글은 우리가 광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즉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글을 올린 것들은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게시 중이고 여기서 보니까 제가 아직 안 올라왔나요? 요 염소 농장이 8시 52분에 올라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제가 한 5줄 적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줄여져서 더보기 뜬 거 보이죠? 이렇게 펼치면 내용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게시글보다는 일단은 사진이 먼저 보이는 그런 구조인데요. 일단은 글을 적을 때는 한 서너 줄 안에 내가 적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길을 끌만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사람들이 더보기를 눌러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글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예약글 한번 가볍게 넣어 보았고요. 요거 잘 되거든 광고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광고 만들기. 그러면 광고의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A/B 테스트는 뭐냐면 두 가지 형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타겟 고객한테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를 건지 그런 걸 체크해보는 게 A/B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홍보물 2개를 선택해서 성과를 미리 보는 것, 그런 게 이제 A/B 테스트를 만들기인데 그런 것도 있고,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만약에 쇼핑몰이 있다면 그 쇼핑몰로 유입이 됐으면 하는 경우, 그때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를 활용하시면은 사람들이 랜딩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 콘텐츠 홍보하기 같은 경우 좋아요 누르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떤 게시글을 올렸을 때 그 게시글 자체를 그냥 사람들 뉴스피드에 홍보해서 올리는 게 바로 페이스북 콘텐츠 홍보하기. 그리고 메시지 수진 늘리기는 메시지 받기라는 어떤 그런 광고가 되겠는데요. 내가 어떤 광고 문구를 적어서 메시지 받기라는 걸 링크를 같이 넣어서 보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게 연결시킬 때, 페이지 홍보하기는 내 페이지 자체를 홍보하는 거가 페이지 홍보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선택을 하실 건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내가 키우겠다. 그럼 페이지 홍보하기나 콘텐츠 홍보하기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페이지를 홍보하는 것보다 내 자체에 쇼핑몰이 있어서 쇼핑몰을 홍보하겠다. 이럴 때는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목표를 골라볼게요. 저는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로 갈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 설명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바꾸시면 돼요. 뭐 대략적으로 이런 문구를 적는데 사실은 조금 약간 사람들이 좀 눈길을 끌만한 좀 그런 내용의 카피라이팅을 적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고 제품도 마땅히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기 미디어 부분에 미디어 선택해서 다른 사진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사실 이거는 이제 사이즈에 맞게 작업을 한 사진이 있으실 건데요. 이 사이즈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미리 캔버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자는 건 아니니까 미리 캔버스는 안 들어가셔도 돼요. 미리 캔버스에 보시면 여기 치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페이스북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잠깐만요. 페이스북에 보시면은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요 스토리 게시물 사이즈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고, 우리가 스토리 말고 페이스북에 뉴스피드에 올리겠다 또는 어디에 올리겠다, 권장 사이즈나 가로형 이미지 있죠? 가로형 이미지로 할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런 사이즈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원래는 모양을 이제 마음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제가 대충 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추석은 0 아니니까. 이거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들이 선물기획전이라고 예를 들어 해볼게요. 지금은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사이즈 보여드리느라고 한 거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그냥 한일몰에다가 저장해 놓을게요. 이름. 이름을 일단 페이스북 광고라고 해서 잠시 저장했고, 여기서 이제 불러오려고 하는 건데요. 업로드를 눌러서 아까 전에 저장한 경로에 어디 갔니? 이렇게 선택하시면 그 이미지가 들어가지겠죠. 사실 여기 있는 이미지로 그냥 설명드려도 되긴 한데 잠깐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느라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요 사이즈가 여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제목이 지금 보면 생활 즐겨찾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예를 들어 한일몰로 바꿔보면은 여기가 한일몰로 또 바뀌어요.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올바른 URL 추가하세요 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웹사이트 URL을 넣는데, 지금 얘가 한일몰로 그냥 바로 넘어가게 할 게 아니라 기획전 페이지로 넘어가게 할 거라고 한다면 그 랜딩 페이지에 URL을 가져와야겠죠? 예를 들어 한일몰에 한일몰에 있는, 예를 들어 기획 특가 페이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홈페이지가 저렇게 쇼핑몰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한 블로그에 그 게시글의 URL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버튼 레이블은 뭐 더 알아보기라든지 내가 보기 좋은 어떤 옵션으로 바꾸면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특별 광고 카테고리 아니고 타겟을 설정하는데, 요건 이제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타겟들이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타겟을 만들 수가 있어요. 타겟 이름은 연습용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집들이 기획전 하자. 집들이 기획전이라는 이름으로 줬어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면 돼요. 그럼 남자 여자 둘 다 집들이를 할 테니까 저는 집들이 하는 나이를 내 상품에 따라 다르겠죠? 뭐 24세부터 뭐 30세까지를 대상으로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코리아에 사는 사람들한테 할 거니까 이렇게 놔도 될 것 같고, 상세 타겟팅이 있다면 상세 타겟팅 하신 후에 그러고 타겟 저장하면은 해당 타겟들에게 광고가 노출이 되게 그렇게 타겟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설정을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시작 일자부터 내가 종료일을 며칠까지 광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몇 명한테 도달이 되게 할 것인지, 여기 일일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픽셀 값을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만 픽셀을 추적을 할 수 있게 넣어 놓는데, 아직 픽셀 값까지 알려면 우리가 HTML 좀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요 노출 위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노출할 수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메신저에도 노출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만약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노출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제 수단을 입력한 후에 지금 홍보를 하시면 보통 검수를 거쳐서 30분 안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팔로워들한테 퍼지는 게 아니라요. 간단히 말하면 저 대상층들 있죠. 제가 아까 여기 넣었던 타겟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뉴스피드에 뿌려지는 게 바로 이런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진짜 지금 홍보 누르면 진짜로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누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만들어서 광고가 잘 되는지 나중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만들기 한번 좀 소개해 드렸고요.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결제 카드를 넣으셔야 광고가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광고가 안 되실 거라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페이스북으로 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요 검색창에다가 SNS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 이렇게 쳐보면요, 저희 그룹이 보일 거예요. 요거는 저희 테스트 그룹인데 가입 한번 해보실까요? 혹시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아니라 굉장히 소규모 그룹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냥 실습용으로 연습하시라고 만든 그룹이기 때문에 찾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위에 주소창에다 facebook.com/groups/sns 좋아 이렇게 치셔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그룹에 한번 가입해 보세요. 지금 가입되어져 들어온 그룹에 여기 내용을 입력하세요 있죠? 여기다 클릭해서 어떤 내용을 적으면 이 그룹원들에게 내가 적은 글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또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가입한 게 페이지로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페이지에 가서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게시글에 여기 공유하기가 있어요. 여기서 그룹에 공유를 하시면 우리 그룹이 뜰 거예요. 얘를 눌러서 뭐 내가 적을 글 있으면 좀 더 적어서 게시하시면 이렇게 그룹원들에게 내 게시물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공유된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올려서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을지로 마켓도 올려주셨네요. 릴스. 얘는 릴스를 23시간 전에 올렸으니까 그 전에 올리셨던 것 같긴 한데,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시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게시글을 직접 쓰실 분은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일단 본인 페이지로 가서 본인이 아까 올려놨던 이런 게시글 중에서 공유하기, 여기서 지금 공유, 아니야 그룹의 공유 어디 갔어? 이거는 프로필에 공유하는 거고요. 공유하기, 여기 뭐 그룹의 공유 해서 해당 그 그룹에다가 게시글 뭐 적으실 거 있으면 좀 더 적으시고 게시하셔도 되고 그냥 올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룹에 공유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가 아예 그룹에다가 내가 그냥 그룹원처럼 활동을 하셔도 되지만 내 페이지에 있는 글을 그룹으로 퍼뜨려서 사람들이 내 페이지에 있는 글이 정보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물론 글을 어떻게 적느냐가 더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SNS 만들기 좋아요 그룹은 사실 연습용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나 사실 들어와서 글을 올리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이 그룹 말고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룹에 많이 가입하셔서 그룹원인 것처럼 활동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내 페이지에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룹 안에서 그 페이지로 또 찾아 들어와서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의 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광고랑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한 그 그룹을 통한 홍보까지를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인스타그램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숙제라고 한다면 뭐 숙제일 수는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설치해 오시거나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